최민식 씨는 눈물을 품은 화염 방사기. 아, 한 줄로 평가돼. 배두나 씨는 복사할 수 없는 파일. 조승우 씨는 끝없는 물줄기가 파도를 덮친다. 사실 최민식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 또 민식이 형 만나보셔서 민식이 형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눈물과 물과 정과 이런 어떤 그 감정이 매우 많은 사람인데 그래요? 보통 이제 화염 방사하려면 가스 뭐 아니면 기름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. 그렇죠, 하여튼 그렇죠. 이 눈물을 가지고 말 그대로 불꽃을 품는 뿜어낸다. 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흔히 말했을 때 굉장히 뜨거운 배우인 편이죠. 근데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한 20년이 넘도록 이 배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면 뭐 제2의 누구누구 뭐 아니 21세기의 누구누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배두나라는 배우를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봤을 때도 그냥 이 사람이 자기의 카테고리에 이름이 되는 사람이구나. 절대로 누군가가 복사할 수 없는 그런 파일로서 여기에 딱 존재하는 사람이구나. 복사할 수 없는 그래서 파일이다. 네, 네 그런 표현들을 그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조승우 씨는 끝없는 물줄기가 파도를 덮친다. 네. 왜냐하면 고여 있지 않거든요. 왜 보고만 있었습니까? 법을 무기로 싸우라면서요. 정작 본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그 고여 있지 않은 그 물줄기들을 계속 움직여가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사실 이 표현들은 최근에 쓴 표현이 아니고 제가 2004년도에 그때 쓴 표현인데 사실 좀 신기한 거는 그때 썼던 그 표현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게 가장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존경스럽기도 한 와, 부분인 것 그분들은 같아요. 이미 2004년도부터 이런 표현을 봤던 분들이죠. 그렇죠. 네, 네. 아니 이게 이제 수많은 배우분들을 또 인터뷰를 하고 준비를 또 철저히 하십니다만 이게 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진땀 나는 상황도 있어요. 그 뭐 그럴 때도 있죠. 있죠. 네, 뭐 네. 사실 그 어린 배우들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때가 아마 유승호 씨가 집으로를 찍을 때 예.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러 들어왔는데 진짜 너무 귀여웠었어요. 진짜 막 우와 이렇게 귀여운 애가 들어오다니 그랬는데 그날 딱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순간 원래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는 오늘 사진을 안 찍는다 이렇게 듣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여긴 사진 찍는다는 걸 이 프로님은 더 아시는 거죠.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.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한마디 뿔이 나 있어. 뿔이 나서 어.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막 얘기하고 앞에서 막 거의 무슨 백일 잔치 할 때 그런 행사하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하는데 그냥 눈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사탕 같은 걸 막 이렇게 좀 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걸 깨물어 먹으니까 녹여 먹어야 맛있는데라면서 갑자기 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씩 웃는데 내가 저 웃음을 보려고 이 시간을 기다렸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귀여워서 정말 그 사진 보시면 와 얘는 어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싶을 그러니까. 정도로 너무 귀여웠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진지 씨도 빵꾸똥꾸 때 제가 만났었거든요. 근데 그 빵꾸똥꾸 때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인터뷰를 너무 설경구 씨처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뭐 그 시트콤 연기와 어떤 그냥 보통 연기의 차이는 시트콤 연기는 약간 1.5배 정도 빠른 속도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.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야, 재밌다. 어머니께서 귀에서 근데 기자님 30분 안에 끝내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왜요? 그러니까 30분이 지나면 애가 주의력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린이는 그럴 수 어린인 있죠. 거예요. 아직은. 어쩔 수 없죠. 예, 네. 그거는 네. 그러나 그 30분 동안 그분이 보여주신 어떤 인터뷰의 내용은 정말 놀라웠었어요. 정말. 왠지 모르게 또 진지 씨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네네. 또랑또랑하잖아요. 사실 이게 배우들이 나이 드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,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이 직업의 정말로 큰 묘미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던 거죠. 어쨌든 이게 이제 기자님이 또 이제 영국 유학을 또 가셨는데 영국에도요. 런던 대학교에서 배우학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. 2018년에 백나 배우 연구소를 열었는데 이게 또 백나 배우 연구소는 이게 또 어떤 곳입니까? 이제 말 그대로 여긴 나는 선언을 하는 느낌이었던 거죠. 나는 이제부터 배우를 연구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한 권 한 권 배우에 대해서 책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아까도 좀 그 백은하 기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배우분들의 이런 거 이 책이 하나 나오려면 작품을 다 보시고
그리고 그렇죠. 같이 일하는 주변 분들 수십 명을 다 인터뷰를 다 하시고 맞아요. 오죽하면 이병헌 씨가 기자님을 보고 BH 형이 엄마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. 아, 그러겠네. 네. 네, 뭐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본인이 또 칭찬을 그런 방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죠. 이병헌 배우 책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개인의 역사가 사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이 사람은 KBS 공채 탤런트 출신이에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영화계로 와서 뭐 JSA라는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영화계를 대표하는 어떤 얼굴이 되었다가 저한테 왜 그랬어요? 일본에 가가지고 변사마가 됐단 말이죠. 공중파 KBS 방송국, 한국의 충무로, 제1한류, 그리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, 그리고 OTT의 시대. 아, 이병헌이란 배우의 개인의 역사가 사실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야, 이거 자료 조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기간이 꽤 걸리겠는데요.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1년 반 동안 계속 이제 만나셔가지고 시간 날 때 그쵸. 얘기도 좀 나누시고. 네, 연구소에 제 소파가 있는데 네. 그 소파가 약간 마법의 소파인데 거기를 앉으면 12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해. 그래서 희한하게 이제 박해일 배우랑은 한 1년 반 동안 아주 이렇게 되게 길게는 12번 정도 이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 그 만나면 일단 한 12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한 이야. 150시간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. 12시간을 앉아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, 근데 뭐가 계속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배우들은 사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30번, 40번, 50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. 60번. 그렇게 살고 왔던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들을 게 있어요. 결국은 사람에 대한 연구인 것 같아요. 결국은 이건 인류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건 또 자서전도 아니고 연구소잖아요. 그럼 연구에 걸맞는 방식으로 배우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 그 인정의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는 쓰려고 범인이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?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고 노동청 교육청이 봐주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그들을 아니에요?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. 근데 왜 어떤 배우가 이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두나라는 배우의 그 뇌는 훨씬 더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게 아닐까?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뇌과학 그 연구소랑 함께 그 fMRI 기계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고 어떤 영상에 이 사람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, 배두나라는 배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를 했었어요. 박해일 배우 같은 경우는 다들 얘기하잖아요. 박해일 배우는 정말 너무 목소리가 좋아.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안정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됐죠. 그러니까 아주 근거 있게 그 아름다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